코스피가 약 4년 만에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업종의 강세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에서 올해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채소와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 월급으로는 약 215만 7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일시적으로 물러갔지만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요즘 뜨거운 게 금융시장입니다. 이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이 반도체, 방산 등 일부 성장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불붙은 금융시장과 또 추가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들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210선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만 나흘 연속 상승했다는 피로감으로 숨고르기를 하며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법 개정과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23% 내린 3,175.77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는 3,216.69로 지수가 장중 3,200선을 기록한 건 2021년 9월 7일 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장중 1,800억 원에 가까운 개인 매수세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200 돌파하면서 좀 랠리가 나왔다 멈췄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닝을 크게 차지하는 쪽은 자동차나 반도체거든요. 아직 이런 무역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시장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증권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올투자, 유화, 대신, 교보 등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아리백의 산단조성 추진 본격화에 관련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린케미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홀딩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30만 6,500원까지 올랐는데 2012년 SK하이닉스로 새 출범한 이래 사상 최고가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종가가 간밤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데 따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내 코스피가 4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주저하는 율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장사 실적 개선과 외국인 유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세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공매도 잔고도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 주가가 지나치게 뛴 일부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고는 어제 97조 6,60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조 원까지 약 2조 5천억 원을 앞둔 가운데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한 달하고 10일 만에 16조 원 불어났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지난 8일 기준 0.35%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공매도 거래 대금은 약 8,600억 원으로 공매도가 시행된 지난 4월보다 33% 늘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각각 1,000억 원, 5,000억 원 이상은 유지하면서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기업 밸류션 자체가 강단에 왔다라는 부분에서 공매도를 좀 늘리는 요인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찾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 991종 중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 ETF는 총 16종. 이들 인버스 ETF 거래 대금은 7조 원가량인데 전체 ETF 거래 대금 중 약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번 달 거래된 ETF 중 거래 대금이 1조 원이 넘어선 7개 ETF 중 국내 증시 관련된 인버스 ETF는 3종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지난 한 주간 제일 많이 산 ETF 역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였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17%가량 급등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기술주 호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1만 8천 달러를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개당 1억 6천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28% 가까이 올랐고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4월보다는 59% 급등했습니다. ETF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와 함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을 견인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시장 기대감에 일조하고 미국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거래량 중 기관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 만큼 이번 상승은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미 의회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등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영향입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좀 들어가고 있고 자금도 계속 들어오니까 최소한 8월까지는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해시덱스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4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는 하반기에 대내외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여당의 상법 추가 개정 움직임에다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소액주주연대 등 찬성 쪽은 대주주가 이사회 견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난색입니다.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관 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연합하여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민주당 공언대로 7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되면 하반기 경영계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도 골칫거립니다. 이미 품목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업계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우 총 생산량의 한 35%가 대미 수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 생태계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부품을 포함한 그 가전까지 지금 수요 산업 전체에 동일하게 그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하지만 상호관세 부과도 당장 3주 앞이라 품목관세를 우선순위에 둘 수만도 없습니다. 작년에만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 흑자가 320억 불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관세 인하라든지 철폐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안팎으로 몰아치는 악재에 경영계 셈법이 극도로 복잡해졌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 덕분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맞은 쪽도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맡고 있는데 최 회장 측 지분이 분산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감사위원 수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 경영권 방어가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3% 룰을 적용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에 대항해 최 회장 측 인사를 이사회에 최대한 많이 진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MBK 연합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최근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최 회장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도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3% 의결권 제한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있어서도 현행 1명 이상을 분리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2명 이상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현재 최 회장은 개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소수 주주들이 우호 세력으로 다수 분산돼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인 MBK 연합은 장영진, 영풍 고문 등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3% 룰 등을 적용해 의결권 다툼을 한다면 MBK 연합은 47%에 달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도 3%밖에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편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과 관련한 법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우호 지분 5%를 보유하게 됐지만 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에서 최종 무효로 확정된다면 고려아연은 해당 의결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사망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됐습니다. 오늘 관련 규칙 개정안이 3번 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2번이나 발령된 규정이 규제의 재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번 폭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잎채소를 중심으로 또다시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로 한 유통업계는 물량을 확보하면서 가격 방어에 안간입니다. 최윤아 기자입니다. 시금치 한 단에 2,990원, 깻잎 30장 드리 한 팩도 2,000원이 안 됩니다. 시중 가격보다 최대 50% 넘게 쌉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비싼 상황에서 그렇게 좀 눈에 띄게 싼 것들이 보이면은 혹하는 경우도 많죠. 네. 3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수박인가 금박인가 모르겠어. 너무 비싸가지고 건전지를 할인하던데 1+1 이런 거 손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롯데마트는 스마트팜에서 기른 채소들을 모든 점포에 도입했습니다. 날씨 영향을 덜 받는 만큼 폭염에도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한 통에 3만 원대를 훌쩍 넘긴 수박을 오늘부터 만 원대 후반에 내놓고 얼갈이 배추와 열무도 2+1 할인 판매합니다. 수요 공급하고 생산량의 변화를 기후변화에 따라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사과 같은 경우는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약간 역설적이죠. 밥상 물가를 덮친 기후플레이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정은 2,000원 라면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유통구조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특히나 식품업계에 담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다방면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당정이 어떤 걸 점검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가공식품 유통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TF는 지난달 출범한 뒤 약 3주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모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공정위에선 제조카르텔 조사과가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물가대책 TF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농식품부도 유통 단계별 가격 전가 구조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값 2,000원을 콕 집어 언급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채소값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폭염 영향 점검도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물가대책 TF는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를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합니다. 당 TF 관계자는 폭염이 생산량 감소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대책을 한두 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농산물과 축산물, 식품, 외식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별 수급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속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알뜰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여행업계 초특가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휴가의 키워드는 가성비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조금 할인된다 해서 거기로 가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짧게 국내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 속초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국내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선택하다가 특가가 있으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카드 써야 할인되고 아니면 뭐 날짜나 시간대가 엄청 안 좋고 허위 매물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제주 왕복 항공권이 10,000원, 일본 삿포로와 중국 상하이 편도 항공권도 2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정 수령에 제약 조건이 붙긴 하지만 가성비 여행객을 잡기 위해 여행업계는 땡처리 항공권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에 짧게 국내로 여행을 다녀오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직장인 80% 넘게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 축제라든지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걸 활용한 상품을 별도로 기획하거나 무슨 대비 수요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 그거를 특단 항공권으로 내놓는 거예요.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업소 이용 시 쓸 수 있는 1박당 3만 원 할인 쿠폰을 이번 휴가철에 50만 장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의 6.27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전역에 집값 상승 열기가 일단 주춤해졌습니다. 정부의 강한 부동산 시장 규제 의지에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입니다. 올해 초 연일 신고가가 쏟아졌지만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매물 호가가 점차 낮아지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대 3차 전용 82제곱미터는 지난 4월 55억 원에 실거래된 이후 이번 주 그보다 2억 원 빠진 53억 원의 약정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풀로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조정이 이제 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더 기다리겠다 하고 현재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속이나 뭐 급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얼마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과열세를 진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7%대에서 이번 주 0.34%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포구 상승폭도 전주 0.85%에서 이번 주 0.6%로 줄어드는 등 강북 지역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이제 마용성이 좀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3040 젊은 분들은 다 대출 10억 이상 끼고 살 계획이었으니까. 6억에서 8억 원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거래가 끊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벨트도 노도강도 다 눈치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규제 발표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60% 넘게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과도한 투기 심리를 꺾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의 여파가 M1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집을 갈아타거나 전세금을 돌려주는 일마저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이직을 계기로 살던 수도권 집을 전세 주고 새 직장 근처에 주택을 매입하려다 627 규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데서 뭐 대출을 끊어와서 일단 이걸 메꾸고 이제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지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제 또 P2P도 다 막아버린다고 하고 이러니까 2주택자라고 하기 모호한 경우인 실수요자도 갈아타기가 막혔습니다. 시골에는 거의 집 같지도 않은 이런 상속주택, 삼형제가 지분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2주택으로 봐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더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이런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은행들이 취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억 한도 규제가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도심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공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주비 대출에 조금 여유를 주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인 만큼 6억 원 규제에서 일부 완화해 주는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어제 막판 단판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지만 이 표결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가지 않은 채 17년 만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약 8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 영향을 받고 또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정책 수단도 인상됩니다. 정강윤 기자, 먼저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됐나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2.9% 오릅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해 월 215만 6,8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09만 6천 원 수준인데 6만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는 78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업급여 등 얼마나 오르나요? 우선 실업급여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게 돼 있지만 법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데요. 받고 있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중소기업, 영세업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 SK텔레콤이 내놓은 위약금 면제 혜택이 사흘 뒤면 종료됩니다. 삼성전자는 또 어제 공개한 신형 폴더브 폰 출시를 단통법 폐지 사흘 뒤인 오는 25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국내 통신사 번호이동 시장에는 역대급 장이 서게 됐고 통신사를 갈아타려는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휴대폰 판매점들의 가입자 유치 쟁탈전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에도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고객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갤럭시 S25 플러스 기준으로 LG U 플러스로 옮기면 기기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항상 2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호감을 하실 거면 그냥 가격 20만 원만 주면은. 또 다른 판매점에서 KT로 갈아탈 경우를 물어봤더니 기기값이 아예 공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완전히 영원히 있고 얘는 기기값 11만 3천 원만 내지만 해도 없는 거고. 위약금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고객들의 번호 이동을 독려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토하고 월요일에 끝이에요. 일요일에 개통이 안 되니까. 근데 일요일날에도 아마 오전 중에나 일찍 끝날 거예요.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KT와 LG U 플러스로 옮긴 이탈자만 어제까지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견고한 어떤 1위를 지키고 있는 SKT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KT와 LG U 플러스에게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실태조사에도 가입자 유치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위약금 면제 조치가 끝나더라도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갤럭시 G7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보험업계는 특약과 서비스들을 통해서 치매 환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을 시 치료비 대신 서비스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한 달에 4회, 1년에 총 48회의 전문가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도 지난해 경도 인지장애 또는 최경증 치매 진단 시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특약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조기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도 심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가입 시 기억력 체크, 인지기능 검사 등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보험의 사회적 기능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도 치매 서비스 다양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하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동안 체감더위 35도 안팎의 폭염을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토요일 제주에는 비가, 일요일은 전라와 경상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수원과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6도, 강릉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광주 34도, 대구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흐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지금보다 기온은 내려가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